자, 윤석열 사태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하던 사람이 웬만하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것 같은 사람이 왜 갑자기 물러났냐. 그냥 있으면 지지율은 떨어지고 결국 임기는 지킬 줄 몰라도 이 정권이 검찰 해체와 중수청법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냥 있기는 어려웠을 거고 있으면서 싸우는 것도 한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굳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윤석열 방지법을 진짜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보고 자기가 3월 9일이 지나면 나중에 출마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말쯤에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날 대구를 방문한 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구심이 기존의 보수에서 나온다라는 부분도 계산을 했고, 대구가 보수의 본거지라는 부분에서 대구를 계산해서 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포클레인으로 길을 파버렸다, 부패 완판이다 이런 말로 3일 연속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선거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도 불편하고 야도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선거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출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권이 얼마나 윤석열을 불편하게 생각했는가는 그가 그만두고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하고 그 45분 뒤에는 신현수를 교체한 데서 드러나지요. 자, 지금 검찰이 이제 윤석열 퇴임 이후에 큰일 났다,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권 수사들이 다 자초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윤은 본인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장들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묵살되자 사태를 지금 굳힌 것으로 보이고, 밖에서 싸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싸우자 이렇게 부하들하고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박범계가 검사장 인사를 밀어붙일 때 이제는 추미애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싸움을 통해서 윤을 키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그냥 암살해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구나. 그래서 결국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것도 윤이 중수청을 밀어붙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검찰 문을 닫은 사람으로서 윤 자신을 끝내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번에 사표를 내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가 검찰을 떠나기 전에 내부 인터넷망에 사직 인사글을 했는데 중수청을 겨냥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가 이제는 정치 무대에 올라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자 구도를 당분간 끌어가게 될 거고, 국민의 동당의 후보들은 아주 그냥 지리멸렬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가 반문연대 단일 후보로 이렇게 떠오를 때 야권의 정계 개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자신이 숱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정계에 들어와서 걸어갔던 실패 과정을 그는 차별화해야 된다. 반기문도 실패했고 고건도 실패했고 이해창도 실패했던 과정을 그가 잘 견뎌내야 된다, 이런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다른 정치 브로커들이 둘러싸게 될 겁니다. 그들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높여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동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주변에 모일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지금 4월 7일 재보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보선에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손을 잡아서 안철수를 당선시킴으로써 지금 중간 지대로 힘을 모으고 국민의 동당을 해체할 수도 있다. 이미 안철수를 만났다라는 소문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이 지금 1년 남았는데 언론들은 대선 1년은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1년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 민주당이 지금 윤에게 악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결국 반기문처럼 될 것이다라는 악담을 하고 있지요. 이 속에서 윤은 밖에 나와서 일단은 버텨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4월 7일 재보선까지는 일단은 유보한 걸로 보이는 검찰 폐지 중수청 설치 법도 이 정권은 기필코 강행할 겁니다. 어제 신현수를 곧바로 잘라버리는 거 윤석열이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만뒀으니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문의 형태를 보면 결국은 이 정권이 중수청법을 밀어붙일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이 보선에서 이들이 승리하면 곧바로 검찰 해체에 착수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권 편인 민변조차도 중수청 설치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윤의 주장도 일방적이다라면서도 중수청 법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거다.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에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여당이 연내 도입에 급급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권력 비리 등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민변과 변협이 차지하고 있는 정권과의 관계를 볼 때 우려를 하고 있고 심지어 김진욱 공수처장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중수청 설치를 일단은 잠시 유보하고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시끄러워지는 부분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치공학적 테크닉을 자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에 여권에서 중수청에 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4월 7일 선거 이기면 다음 날부터 중수청 설치하자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보궐선거의 의미는 검찰 해체를 저지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더 보태자면 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4월 7일 보선의 가장 큰 의미다. 그 외에 뭐 지금 답도 나오지 않고 있는 여야 정당들의 부동산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독재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 4월 7일 재보선이다. 이 재보선의 승리는 우리는 뭘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수를 만들어주고 승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독재를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면허를
부여받았다. 007 영화에 보면 007에게 라이센스 투킬, 살인 면허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MI6입니까? 거기서 007이라는 대외 첩보원에게 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살인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 첩보원에게 살인 면허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뭉폐들은 무슨 면허를 받았는가? 독재 면허를 주는 겁니다. 독재 면허요. 그래서 이들이 독재에 대한 라이센스, 이 부분을 딕테이트십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이후에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놀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에 그야말로 우매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다수결로 하는데 그 다수결이 다수의 대중들이 선동에 휩쓸릴 때 얼마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체제가 독재로 바뀌어가는가를 21세기에 한국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재보선의 의미는 독재 면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그만둘 때 민주주의와 법치, 헌법을 지켜야 된다 했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행태로든 4월 7일 보선에 자신의 입장을 내어서 이 무강무도한 문 정권의 승리를 막을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이 혁명적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건, 기득권, 그리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서민의 삶을 보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 등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반문연대로 가느냐. 단순한 반문연대로는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4월 7일 선거에 윤석열이 역할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